시각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섹터 흐름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섹터를 찾기가 힘든 시장인데요. 이 가운데 양자암호는 전일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 급등에 따른 모멘텀이 붙으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원전과 가스, 또 개별 종목단에서는 YG 플러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편 낙태 비만 치료제 2차 전지주 반도체는 오늘장 쉬어가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암호 관련주들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AI 시대의 전력 효율성을 크게 개선시킬 거란 기대감에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온큐는 1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엑스게이트가 12% 넘게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우리로도 7%, ICDK는 2.88%, 우리넷도 마찬가지로 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폴란드 대통령 오늘을 시작으로 방한을 합니다. 원전 모멘텀 오늘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G2파워의 경우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그룹과 MOU를 체결했다는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 시각 27% 상승 곡선 그리고 있고요. 뒤이어서는 서전기전이 15% 넘게 오르고 있고 오진엔ерг은 12%, 일진파워는 7% 가까이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스 관련주 만나보시죠. NH투자증권은 오늘 SK가스에 대해 배당 수익률이 5%에 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2만 원을 유지했는데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힘이 되면서 SK가스 이 시각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가스공사, 삼천리, SH에너지화학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네요. 이번에는 음원 음반 관련주입니다. 특히 YG 플러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데요.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듀엣곡 아파트의 흥행이 오늘장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16% 넘게 YG 플러스는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약세장 속에서 0.39% 비교적 상승폭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하고 있는 테마, 특히 비만 치료제 만나보시죠. 비만 치료제 오늘도 차익 시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 BNC 5% 넘게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대화제약도 마찬가지로 5.25% 밀리고 있고 DX, VX, 나이백, 큐라티스, 지니너스, 애니젠, LG화학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네요.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주 만나보시죠. 사실 전고체 모멘텀이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오늘장 쉬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도 2.5% 밀리고 있고요. 삼성 SDI는 1.79%, SK이노베이션도 1.7% 파란불 켜내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주 만나보시죠. 간밤 엔비디아 4%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다만 뉴욕 증시 흐름 살펴보시면 모든 반도체 종목이 고르게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부각된 트럼프 당선 가능성 속으로 인한 대중규제 강화 우려에 마이크론, 퀄컴 등 일부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점들을 좀 더 주목하면서 LB세미콘 이 시각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파도도 마찬가지로 3.7%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KRM, 하나마이크론, 베셀 모두 이 시각 밀리고 있네요.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섹터 움직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전장 ETF 시장 상황 살피면서 오늘장 주도 섹터 ETF와 특징 ETF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4%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 140달러 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지만요. 원화 약세가 진행되며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52주 신저가 기록했고요. 반도체 ETF 지금 보시면 1.58% 하락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공개 이후 하락세 이어온 2차 전지 ETF, 오늘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3.72%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외 보시면 건설 ETF도 1.46% 빠지고 있고요. 게임 ETF 크게 떨어집니다. 2.89%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로제의 신곡 아파트의 열기는 이어지고 있지만 훈풍이 미디어 엔터 ETF 전반으로 미치지는 못한 모습인데요. 미디어 엔터 ETF도 지금 살펴보시면 2.52% 하락하고 있고요. 에너지 화학 ETF 2.49%, 로봇 ETF도 1.94%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 ETF는 0.99%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특징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원유 선물 ETF가 견조합니다. 간밤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중국 대출 우대 금리 인하에 따라 경기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반등했기 때문인데요. WTI는 7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우리 시장 특징 섹터로 낙폭이 깊은 2차 전지 섹터를 꼽아봤는데요.
대선을 보름 정도 남겨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확률이 해리스 부통령을 4%포인트 앞섰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은값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은채굴 기업들을 추종하는 ETF가 선방하며 상승률과 거래량 모두 견조했습니다. 우리 시장 특징 업종과 ETF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ETF들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그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0.49%의 보수로 운용하는 ETF로 2023년 7월에 상장한 ETF입니다.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48.7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순자산 총액은 2,2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유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높은 11%대의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또 LG화학, 삼성 SDI, 코스모 신소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엔 없지만 에코프로 BM도 3%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도 짚어보면요. 7.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ETF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투자도 대박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11시 10분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3원 9전 올라서 1,379원에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크게 오르면서 1,38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장중 1,380원대로 환율이 오른 것은 지난 7월 31일 이후 약 3개월 만인데요. 이달 초 1,300원 초반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은 연일 급등하면서 1,400원 선에 다가서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채금리와 달러가 강해진 영향인데요. 법인세 인하가 공약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고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 국채금리가 높아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간밤 니카시카리 연준 인사가 미국의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말한 것도 국채금리와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줬는데요.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19%를 기록하면서 3개월 내 최고치, 달러 인덱스는 104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 선물을 모두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도 함께 동반 매도세인데요. 코스피는 1%대 하락하면서 2,60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코스피도 2% 넘게 하락하면서 743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10시경을 저점으로 잡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현대차와 KB금융을 빼고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삼성전자는 오늘 59,000원 선도 좀 뚫렸습니다. 지금 1% 넘게 하락하면서 58,200원 선을 지나는데요. 다만 특징적으로 볼 것은 지금 10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급 현황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0만 주가량 매수하고 있던 겁니다. 또 외국인은 어제 삼성전자를 71만 주가량 매도했는데요. 100만 주 미만으로 매도한 게 8월 23일 이후 가장 적은 매도폭이라고 합니다. 또 삼성전자 우선주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세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는 건지 좋지 않은 시장이지만 수급을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SK하이닉스 지금 0.31% 하락으로 지금 19만 원 선 그래도 조금은 회복한 모습이 보이고요. 오늘 2차 전지주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대 하락,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장 출발 전 1조 7천억 원대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계약을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시장에 상장을 하죠. 인도 시장 개장은 우리 시간으로 12시 45분에 개장할 예정인데요. 하락 출발하면서 2% 가까이 빠졌던 현대차가 11시 직전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지금 0.42%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아는 2%대 약세입니다. 마지막으로 KB금융 확인해 보시죠. 0.21%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여전히 2%대 하락하고 있죠. 지금 리가캠 바이오 빼고는 모두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가 크게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4%대 하락하면서 16만 원 선을 하회하고요. 에코프로도 3.85%대 하락하면서 7만 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엔캠까지 3.5%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을 하회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클래시스가 이루다 합병 때 발생한 대규모 신규 상장에 대한 부담과
함께 대주주의 매각 추진 보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3%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지금은 7%로 하락폭을 다소 줄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에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전장에 동서가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조금 전에는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이렇게 동서의 급등으로 다른 음식료 관련주들이 상방 VI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맥널티와 보라티알 같이 조금 전에는 상방 VI 발동된 종목들이 이제는 하방 VI 발동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첫 번째 VI 특징주는 로제의 신곡 관련주입니다. 로제의 신곡, 이 아파트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관련주들과 엔터주들이 강세입니다. 자회사가 로제의 글로벌 음반과 굿즈 유통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비데이즈가 상한가를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 또 YG엔터의 음원 유통사인 YG플러스도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니뮤직, SM, YG엔터테인먼트도 모두 강세를 보이고 또 오늘 피프티 관련주인 RBW도 상방 VI 발동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VI 특징주는 동서입니다. 오전장에 두 번의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강세를 현재도 상한가에 달성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에 명확히 밝혀진 이유는 없는 가운데 해외 진출 가능성과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품기업 몬델리즈가 보유하고 있던 커피 기업인 유럽의 피츠사를 어제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몬델리즈와 동서 간의 합작 기업인 동서식품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가 시장에선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동서그룹의 3세인 김종희 동서 부사장의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 속에 승계 작업 중에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시장에선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에 명확히 확인된 내용이 없는 만큼 변동성에는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거래량 상위단의 특정 섹터로 집중되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최상위에 SY스틸텍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정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이후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수 지원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방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SY스틸텍의 경우 거래량이 전일 대비 5배 넘게 급증했고요. 3,488만 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루미르와 한캠도 나란히 상위단에 올라왔습니다. 이 루미르는 전날 24%대 상승 마감 이후 오늘 장중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다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첨단 소재 합성 전문 기업 한캠은 공모가 18,000원을 크게 웃돌면서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고점 대비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마스가 협업해 발표한 신곡 아파트의 글로벌 흥행이 지속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이 중 YG플러스의 거래량 급증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이는데요.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 속 반도체와 인터넷, IT 대표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 매도세 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토피 치료제 등 기술 이전 기대감 속 샤페론도 거래량이 급증했고요. 신스틸의 거래량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1,442만 주를 기록하고 있고 세계 1위 시추 기업으로 꼽히는 슐럼버거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락률 최상위 2년 반 만에 거래가 재개된 더라미가 올라왔습니다. 더라미는 앞서 2022년 3월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따라 주권 매매가 정지된 바 있는데요. 이후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더라미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서 오늘부터 매매가 재개됐고 거래 재개 이후 곧바로 급락을 보이면서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상장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온 인스피온도 3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 매물줄에 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같은 날 상장한 YJ링크는 이틀째 약세를 이어가면서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영풍종밀도 보이는데요. 공개 매수 마감 당일까지만 해도 장중 상한가까지 도달했지만 오늘 급락을 하면서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예고 속 셀루메드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백혈구 이미지 분류 데이터 세트 관련 모멘텀 속 급등세를 보였던 노을은 4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낙폭이 유독 더 깊습니다. 율호까지 오늘 하락률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